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장해서 내년의 운세, 그러니까 이미 해가 바뀌었으면 올해의 운세죠. 운세를 보는 건데,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음력 입춘이 지나면 다음 해가 되는 겁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이민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운세를 볼 때는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운세를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내 사주에 비견이 있을 때 무언가가 만나서 뭐가 됐을 때, 또 내 사주에 식상이 있을 때 무언가와 만나서 무엇이 됐을 때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요, 내 사주에 재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주에 재성이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더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재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아버지에 해당이 돼요. 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같은 학렬에 있는 모든 육친들, 삼촌이나 뭐 숙부나 백부, 이렇게 아버지 학렬, 고모까지도 이렇게 재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재성이 시어머니, 넓게 봐서 시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똑같이 재성은요, 재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이고요. 재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면요, 일간이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 학렬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배우자, 처나 처첩에 대한 문제, 또 처첩에 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재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 사주에 재성이 있을 때, 편재, 정제나 아무거나 재성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만나서 이렇게 합의돼서 인수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될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친을 의미하죠. 근데 부친이 합을 해서 인수에 흡수가 돼서 인수가 돼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돼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흡수가 된다 이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조금 힘이 약하고 짓눌러 사는 시간, 아버지가 위축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요, 재성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이 무엇인가 만나서 합의돼서 인수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사고의 폭이 깊어지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쓰고 투자해서 공부를 좀 한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요 시기에는 돈을 좀 지출하면서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재성의 기운과 또 무엇인가 와서 합의되는 기운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합쳐져서 새로운 인수라는 그 오행을 만드는 뿐이지, 이 재성이 사라지거나 이 합하는 오행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묶여서 그 기운을 멈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여자, 즉 배우자나 처, 이런 존재인데요. 이런 정제가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인수가 됐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를 한다거나 다스리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제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것이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데 인수가 됐다. 근데 그 인수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한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인수냐 아니면 나쁜 역할을 하는 인수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재성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었던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에 맞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국에 있는 재성이 무언가 만나서 인수로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요,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영향을 보지만 재성이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요, 문서를 잡는 경향이 많아요. 제일 많이 보는 내용인데요.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재산, 현금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현금이 무언가 합을 해서 인수가 된다, 이거는 부동산이라든가 문서를 준다는 거예요. 문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문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문서를 산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거나 소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으신 분들, 이 이민년에 내가 뭔가가 합쳐서, 재성과 합쳐져서
이렇게 인수가 됐다 이러면 올해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비견겁제로 바뀌는 경우, 내 사주에 편재 정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합쳐서 비견겁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요, 배우자가 어떤 재물을 두고 남과 다투고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쁘게 작용이 되면요, 나의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타인 비견겁제와 공모해서 나를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재 정제가요, 비견겁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두고 충돌을 한다, 의견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정 대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편재 정제가 비견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비견겁제 자체가 나한테 길신 역할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귀신 역할을 하는 수가 더 많거든요. 일단은 나의 죄를 두고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면 많이 일어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운이 됐을 때 여자친구를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간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처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견겁제가 내 배우자를 탐하거나 유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자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은 상황 판단을 좀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으시겠죠. 다음에는요, 내 사주에 편재 정제가 합을 해서 상관이 됐을 때, 식신상관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은요, 어린애고 자식과 같은 그런 육친이잖아요. 편재 정제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이렇게 식신상관이 됐다 이거는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맞이한다, 결혼을 한다,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나이는 비슷해도요, 이 배우자라든가 여자친구가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해요. 엄마나 누나 같은 그런 어른스러운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식신상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올해 그런 운으로 배우자를 만난다, 또 여자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그런 상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애교도 많고요. 그리고 유경사업이라든가 어린애를 돌보는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가질 경우도 많고요. 음식장사, 식자재 관련의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예체능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편정제가 바뀌어서 식상이 됐는데요. 이 식상이 내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많이 베풀고 쓰지만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설기이기 때문에 허영심도 같이 들어가요. 허영심이 늘고 지출이 는다. 그런데 비해서 또 간은 급간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편재 정제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다시 재성이 됐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변했는데 다시 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직장인들은 급여가 오르고요,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배우자나 아니면 처갓집의 도움으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만들어진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요, 이제 손재의 의미입니다. 돈이나 여자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 손재가 있다, 투자운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다시 재성운이 됐을 때 나쁘게 활용되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겨요. 꼭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빌려주는 돈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는 돈이면 주셔도 돼요. 안 받을 생각하고 주시는 건 괜찮은데요, 나중에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금전거래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운이 왔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돈 관계,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관살로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이 무엇인가 만나서 변했는데 관살이 됐다, 관성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역할을 한다는 건요, 내가 번 돈이 관성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세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공과금 이런 거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이 돼서 날 가져가는 거니까 자식한테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내 돈을 뭉뚱뭉뚱 가져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변한 관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면 투자를 하셔도 돼요. 남편분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갖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살피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돈이 조금 생기면 관직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 욕심이 생겨서 내가 돈을 쓰고라도 이런 감투를 하나 잡아야지, 감투를 하나 얻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관이 됐을 때는요, 명예욕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관에게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쓰고 싶어요.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가진 재성이 무엇을 만나서 관살이 됐을 때 그 관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다신약 사주가 이 재성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주가 무언가 합을 해서 관이 됐으면 관성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관이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합이 돼서 관이 되는 거하고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제다신약이 관이 들어왔을 때 더 설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합을 해서 관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건강이 많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재는 나한테 음식이고 신체예요. 이 건강을 나타내고 목숨줄이거든요. 이 목숨줄이 무언가와 합을 해서 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공격하는 관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일 경우에는요, 합을 해서, 재성이 합을 해서 관성이 됐을 때 특히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먹는 음식과 아니면 다니시는 그 공간, 만나시는 사람을 많이 가리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이것이 어떤 오행이 됐을 때 비견이 되고 인수가 되고 식상이 되고 또 다시 재성이 되고 또 이렇게 관살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운세를 살펴볼 때 이렇게 합이 돼서 움직이는 오행이 어떻게 변화를 갖는가를 살펴보는 게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합이 돼서 새로운 오행이 됐을 때 그 오행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